다음은요, 우리 김성수 평론가 만나볼 텐데요. 최근에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고발장 하나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네, 그러셨죠. 내용을 네. 보니까 뉴진스 한이 비자 정보가 유출됐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저는요, 사실 정말 연예인 잘 모르잖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아이돌은 소녀시대. 심지어 mem버 이름 다 외우시나요? 몰라요. 저 11명이라고 얘기했다가 우리 네, 목감피가 한 명 네. 예, 제시카. 네. 하차하셨다고 네. 또 얘기해 주시고 최근에 알았는데 네. 제가 몰랐는데 우리 뉴진스 사태는 이제 일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저는 그때 뉴진스를 알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목감피가 막 들려줘서 노래를 좀 듣게 됐어요. 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같이 취재 갈 때 네. 노래를 막 틀어주셨잖아요. 네네네. 아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춤도 찾아봤어요. 어머 왜 이렇게 잘 춰? 그래서 네. 약간의 팬심이 저는 이렇게 생기는 상태에 오히려 더. 네. 네. 그런데 또 그 후에 이제 국감에서 우리 뉴진스 한이가 나와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고 이런 모습도 보면서 또 이렇게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런데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좀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우리 네, 김성수 평론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를 좀 걸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매주 한 번씩 얼굴 뵀다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네 좋네요. 목소리가 예, 들으니까. 그렇네요. 예. 네,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견디고 있습니다. 수박이라도 네 한통 들고 예. 찾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면 너무 고맙죠. 네. 예. 자, 일단은 네 내용 들어가 볼게요. 일단 예. 우리 대중문화 평론가시잖아요. 원래 정치평론도 요즘 뭐 한지 너무 오래되셨지만 원래는 대중문화 평론가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한국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신데 이렇게 평론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아예 직접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셨어요. 예. 네, 어떤 내용이었고 또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발까지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뭐, 내용은 뭐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뉴진스의 멤버인, 호주 국적의 멤버, 한이에 대해서, 2024년 12월 대략 한 20일경서부터 민감한 네. 비자의 뭐 종류, 비자의 발급 문제, 기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도 보도윤리에 정말 이건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워낙 그때 뉴진스 측에서 자기네 소속사에게 계약 해지를 먼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유야무야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2월 달에 가서는 더 심각하게 뭐 불법 체류라고 하는 말이 12월 28일서부터 슬금슬금 나오더니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아예 불법 체류자 신세다라는 식의 추측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게 부모들과 멤버가 함께 2월 13일에 그런 거 없고 다 비자 문제는 아무런 일이 없고 이런 민감한 문제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어두워 측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나서 그 기사가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비자 문제 민감한 개인 정보잖아요. 본인 아니면 그렇죠. 어도어 측 아니면은 비자를 발급해 주는 곳. 세 곳 아니면 모를 수밖에 없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아무도 짚고 넘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래 버니즈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K-팝이 전 세계 주류의 콘텐츠가 돼가고 있는데 네. 그 K-팝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기획사와 계약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시장에 나와서 뭐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것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보호하느냐 네. 하면서 이 버니즈들의 일부가 문제 제기를 하다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급기야는 고소 고발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버니즈들 지금 준비했던 분들이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팬클럽이죠. 뉴진스 팬클럽. 팬클럽의
일부 그 멤버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자료를 모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고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왔고 그래서 그걸 봤고요. 법적으로 이제 법리 검토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는 어른이 한 명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 박강원 변호사하고 함께 그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좀 조직적이고 좀 의도적인 개입이 좀 있었다고 의심을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그럼요. 지금 12월 20일 날 그 쏟아진 그 기사가 뭐 그 이후부터 그 2월 13일까지 160개가 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요. 배경이 있었다. 진짜 의심이 되겠네. 12월 20일 같은 경우는 동시에 매체에서 다 그 기사를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의심하죠. 네. 저희가 이번에 고발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기사가 18개인가 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단편적으로. 정말 단편적이었죠. 근데 그나마 한겨레 신문이 최초 보도를 해주니까 네. 사람들이 뜨거라 했는지 18개가 함께 전화를 하고 확인해서 그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도가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뭐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참 걱정인데 뭐 끝까지 해봐야죠. 예. 만약에 이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이제 어도어에서는 사실 이제 한희 씨가 나는 개인적으로 활동하겠다 사실 거기에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티스트다, 너는 우리 아티스트야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이제 관리 소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그래서 않는다더라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아픈 구석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한이가 직접 뭐 국정감사에 가서 진술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여러모로 본인들이 초기에 생각했던 것만큼 미니진이나 뉴진스에 대한 어떤 압박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네. 이제 그런 짓까지 한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안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 가족, 그것도 아주 가까운 가족, 네. 그리고 그 비자를 발급해주는 공무원, 그 다음에 어도어 이렇게밖에는 모르는 사안인데요. 네. 뭐 요즘에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그렇게 쉽게 내줍니까? 절대로 안 절대 내주죠. 안 해주죠. 네.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안 줍니다. 예.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당연히 그때 한이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얘기를 흘릴 이유가 없죠. 뭐 특히 뭐 가족이 뭐 분쟁을 겪고 있는 가족이 있는 그런 멤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도 외에는 그 정보가 나갈 데가 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것이 보도될 때는 업계에 따르면 뭐 복수의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찾아야 돼요. 그러네요. 복수의 가요 관계자가 도대체 누군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사를 쓴 기자들이 누구의 얘기를 듣고 기사를 썼는지를 경찰이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기자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취재원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마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취재원과는 좀 별개의 사안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죠. 사실 그 취재원이 불법적인 뭔가를 했다고 하면 그것까지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익성에 부합하고 정말 사람들이 알 권리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본인의 어떤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제보를 하는 게 이제 공익 제보이지. 예. 네, 사실 뭐 한희 씨의 비자 정보 별로 안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떤 공익성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그 기사화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걸 알게 돼가지고
공익은 오히려 훼손됐어요. 일단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한국에서 아티스트들의 권익보호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고요. 네. 표준계약서를 지키지 않았다 해서 불법이 되는 게 아닌데, 표준계약서 자체가 독소조항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표준계약서라도 강화해야 된다고 우리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획사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마음껏 아티스트를 버려도 그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계약서 자체가 7년이에요, 계약이? 예, 7년이라는 것도 너무 노예 과도하지 계약 않습니까? 아니에요? 7년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은 수납이 의심되는 그런 걸그룹들이 네. 부지기 수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돈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 연예계 노예 계약 같은 게 존재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 조금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좀 많이 개선됐다는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진짜 한류하고 막 열광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위상 되게 높아지고 외화벌이도 많이 하고 전 세계에 정말 우리 한국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정작 아티스트들은 이렇게 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할 때는 아티스트들이 왜 약자냐, 강자다,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아느냐, 뭐 뉴진스 멤버들이 얼마 경산 받은 줄 아느냐, 이런 언론 플레이들을 했죠. 그에 비하면 회사는 훨씬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경영권 다툼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하는데요. 하이브가 명분을 가지고 사실상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업 간의 갈등인 것처럼 만들었죠. 약간 제 상황이랑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 예,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냥 부당해고예요. 제가 보기엔 성격은 네. 대표이자 그 뉴진스의 총괄 기획자인 민희진 대표를 해고시키고 네. 그 뉴진스를 적절한 선에서 너무너무 지금 히트를 한 게 오히려 독이 됐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민희진 대표한테 줘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뉴진스들 뒤에 이 전체 하이브라고 하는 그 멀티 레이블의 수장인 방 의장이 네. 방 의장이 만든 지금 아일리시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커나갈 수가 없는 그런 거대한 그 브랜드가 돼버린 뉴진스를 어떻게든 제어하거나 축소시킬 그런 계획, 그 그룹 안에서의 계획, 그런 계획으로 진행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철저하게 방시혁 의장과 어도어 하이브 측이 기업 간의 문제, 이걸 다른 기업이 그 기업의 비밀을 탈취해가는 문제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안을 바라보게 한 프레임 자체가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올려놓는 걸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하게 꼬였던 거죠. 그런데 진행되는 사안들을 보면은 뉴진스는 철저한 피해자고요. 민희진 대표 역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거대한 기업 와서 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뭐 알기로는 어쨌든 뭐 법적으로 어도어가 아직 이 아티스트들은 우리 소속이야라고 주장을 하고 법원도 거기 손을 들어줬고 대부분의 이제 멤버들은 거기에 좀 이제 합의를 했는데 지금 한희 씨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나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굉장히 좀 미움을 산 것 같아요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지금 현재는 네 멤버는 네. 모두 복귀를 한 상태고요. 네. 그 네 멤버는 혜린 씨, 혜인 씨, 그리고 한희 씨, 민지 씨 이렇게 네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희 씨도 복귀 의사를 같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계약 등등의 문제를 빌미로 지금 단희 씨만
오히려 회사 측에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공복인가? 멤버 전체 멤버 멤버 발라스. 전체를 다 받아서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고 열심히 활동을 시키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재판에서 이겼던 그 의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했는데도 언론이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저는 충격이에요. 그러게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아티스트들한테도 어떤 교훈을 남기겠어요. 아, 회사에 저렇게 개기다가는 내 목소리를 네. 냈다가는 저렇게 되는구나. 실제로 이 장면은 디바이드의 룰이잖아요. 그 지금 그 열공에서 그 권지현 기자님 하나만 싹 잘라내려고 그 여러 그 다른 그 직원들과 케이스가 다르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아, 열공 같은 경우 뭐 저희를 다 자르긴 했는데요. 네, 다 잘랐지만 네. 그래도 대응을 할 때 네. 그 특히 권지현 기자님만 분리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움직임들이 조금 있잖아요. 있는데, 예, 뭐 그런 그러니까 거랑 그런 비슷하다. 작전을 그쵸. 열공은 잘 못하는 거고 네. 하이브는 굉장히 잘 한 거죠. 악랄하게 하면서 예. 멤버들 간의 어떤 갈라치기를 시도하면서 예. 네. 아, 그러니까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정말 그런 기사들이 제대로 된 기사가 안 전혀 나오는 없어요. 와중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되게 감사하네요. 저도 그래서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우리 케이팝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굉장히 화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그 씁쓸한 뒷이면이잖아요. 예. 네, 대한민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평론가 입장에서 앞으로 좀 어떤 제도적 으로 좀 뭐가 뭐 어떤 것들이 좀 바뀌면 좋겠다. 좀 정리해서 한 번만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 컨텐츠를 만드는 건 아티스트들과 기획자거든요. 네. 예, 이들에게 힘이 실려야 되고 그 뭔가 활동을 할 때 수익도 사실은 이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도가 정착이 되어야 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 시장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그 사업의 규모가 커지니까 자본의 그 전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그런 기획사, 그것도 좋은 IP를 갖고 있는 기획사의 투자를 명목으로 들어와서 머니 게임을 하고 있어요. 특히 게임 업계에서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거대한 몫을 챙긴 분들, 그 기술자들이 대부분 다 지금 그 K-팝계에 와가지고 그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 좋은 아티스트와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버는 게 아니라 주가 조작으로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지금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경찰한테는 모든 수사권이 넘어가는 그 세상이 10월 이후의 세상이 너무나 끔찍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하이브 문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겁니다. 좋은 작품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좋은 작품 자꾸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작품은 냄새만 피우고 뭔가 좀 그 초기에 막 밀어내기를 하고 뭐 이래서 실적만 올리면 그 다음에 그 실적이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떨어질 때는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질 때 자기는 그 정보 갖고 주식 사놓고 실적이 올라갈 때 팔고 이걸 되키려면은 그 사람은 계속 돈을 벌어요. 내부적 전혀. 정보를 누구보다 알 수 있는 그렇죠. 네, 당사자. 그 사람이 차명으로 펀드를 갖다가 외국에다 만들어 버리면 그냥 거기가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 하이브의 그 해외 법인이 오히려 모기업이 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그 K-팝 대기업들이 제대로 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그런 장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감시가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우리 이재명 정부도 일단은 성장 동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선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그 감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박차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첨언을 하고 싶자면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뭐 예. 한희 씨의 고통에 비하면 저는 또 굉장히 또 그래도 이렇게 훨씬 더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런 게 예. 다
하나로 저는 귀결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특히나 K-팝 업계에서 아티스트들을 너무나 이렇게 소모품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주목할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 최근 7월 28일, 6월 28일이었군요. 6월 28일에 이제 마무리된 IOI의 10주년 기념 공연이었는데 왜 이걸 제가 주목했냐면 IOI는 철저하게 기획사들끼리의 장난으로 아티스트들을 메뉴판 위에 올린 그런 기획이에요. 그런데 아티스트들과 팬들이 똘똘 뭉쳐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뽑아가지고 11명의 스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들은 고작 8개월 만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을 그들이 다시 재결합하기를 고대하고 염원하고 만들어달라고 주장하고 뭐 이러면서 팬들과 그 멤버들 다시 만나서 거의 한 넉 달 동안의 꿈 같은 시간을 10주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K-팝의 원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더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K-팝의 기획들이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만들고 싶을 때 만들고 찍고 싶을 때 마음대로 찍고 싶어하는 그런 자본의 논리를 중심으로 이 시장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IOA 팬들은 10년 만에 아주 보기 좋은 반란을 완성시켰고 시장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팬들의 역동적인 민주적인 그런 성취가 점점 더 K-팝 이 관행들을 깨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버니즈들이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 또 한희 씨를 비롯해서 뉴진스 멤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 저도 하루빨리 보고 싶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좀 개인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 이렇게 모든 언론이 사실은 하이브라든 저도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면 모든 언론이 하이브라든지 좀 어도어 측의 어떤 좀 유리한 기사들을 많이 쏟아냈잖아요. 예. 네, 그런 와중에 사실 되게 외롭게 목소리를 내셨다고 저는 봤거든요. 뭐 저를 비롯해서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우선은 버니즈들이 가장 전투적이고 용감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모든 재판의 자료들을 아카이빙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갖다 손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왜곡 기사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 기사들 보면은 우리가 다 이화영 재판이나 이런 것들에서 확인했지만 이화영 재판 등등에서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하이브가 원하는 대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그 구조는. 그런데 버니즈들의 아카이브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하이브가 던져주는 보도 자료에 의해서 심지어 자기가 연예 기자라고 자칭하는 유튜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이브와 뉴진스와 미니진을 공격하는 기사를 써서 수많은 어그로를 끌고 코인 파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언론 시장의 문제고 실제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이런 친구들이 다시는 공론의 공간에서 활동을 못하게 해줄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좀 정말 옳은 목소리 내시려고 애쓰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께도 되게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노동조합도 가장 감사해하는 분 중에 정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단연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이거든요. 너무 우리 노동조합 지금 재판 잘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증인으로 갑니다. 네. 아마 이번에 항소심까지 이기게 된다면 상고는 완전히 기각이 될 것이고 그들은 꼼짝없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줘야 될 겁니다. 네. 어떤 기사를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진짜 큰데 제대로 좀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는 다 삭제해버렸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감사한 마음 담아서 우리 누석 PD와 제가 노래를 또 하나 지었어요. 김성수 그래요? 평론가님 응원곡으로. 좀 손만 오그라들지만 틀어드릴 테니까 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 대화 나눴습니다.